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살해 시도가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언론이 좀 이제 나오니까 다들 뭐 이낙연이든 윤석열이든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바로 네.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네. 결국은 자기 죽을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바로 나온 게 이 북한이 포를 사격하고 있다. 네. 이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거 약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거 여론 뒤집기, 관심 돌리기. 관심 돌리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작년 29일부터 네네. 한미 연합군이 계속 군사훈련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육해공이 했다고 그러대요. 네네네. 육군, 해군, 공군이 다 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1일날 했고요. 네네. 2일날 했고. 아마 2일날 훈련인가가 3일날 훈련인가가 네. 해군이 동해, 남해, 서해에서 포사격한 걸 거예요. 아하. 그렇게 연속으로 새 정초에 네.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계속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그런 것 때문에 포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했다고 북한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신들이. 네네. 네네. 그러자 이제 남쪽에서 네. 6일날 또 쐈다 예. 했는데 이제 북에서는 그건 폭약 터뜨린 거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네네. 돌아가고 있는 건데 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네. 상황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예.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세세연년 해먹으세 이게 네. 되는 상황이라서 다 해결되고 좋을 텐데 뭐 아쉽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역풍이 오히려 불을 가능성이 생겼죠. 아, 당장 국민들이 의심하고 네. 또 규탄하고 네. 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 배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표적을 찍고 그렇죠. 칼질을 했죠,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고 죽여야 될 사람처럼 네. 사실상 극우 세력들을 선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죠. 아이, 큰일 났다. 아하. 이게 실패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총선에. 그래서 총리실에서 그런 짓거리도 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 일부러 가짜뉴스 별거 아닌 것처럼. 열상으로 퍼뜨리고 아하. 이런 짓들을 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위기, 네.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네. 그건 전쟁밖에 없죠. 예. 저는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하고 돌아왔다고 봅니다. 지금이. 총선을 전후해서. 네. 사실 계속 그런 이제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대단히 위험하다. 공안 정국 아니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정치적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예. 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선을 전후한 시기. 아하. 전이 제일 좋죠. 아, 오히려 후보다는. 그럼 3월. 그렇죠. 그래서 4월 10날이니까요, 총선이. 1, 2월, 3월 사이가 네네.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어떻게 보면 도발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연초부터 훈련을 한 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북쪽에서 그런 윤석열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야, 아, 그랬죠. 김여주 부부장이. 네네네. 잘했어. 앞으로도 잘. 특등 공신이다. 특등 공신이다. 앞으로도 잘해라. 앞으로도 뭐 잘할 거라고 기대한다. 예. 고맙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는 어차피 남쪽과는 대화로 통일할 생각이 없단 말이죠. 예. 이제 적대국 간의 관계, 그 최근에 이제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렸죠. 네, 교정국 사이의 관계로 네, 규정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물론 네. 우리 전체 남쪽 사람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북에서 표현하는 정권, 현 정권, 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을 예. 얘기하는 건데 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은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 지금 기름을. 부어준 거죠. 네.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하. 이러한 어떤 강경, 서로의 강경 네네. 노선이 충돌하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게다가 이제 9.1 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예. 이걸 사실상 이제 윤석열이 얼토당토 않게 북한에 정찰을 좀 쐈는데 이거를 파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효력 정렬시키자 북에서 파기선을 했죠. 네네. 그래서 북에서 지금 합참인가에서 네네.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완충구역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발표한 거죠, 그게. 네,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서
북쪽에서 이미 완충구역 근처에다 쐈으니까 네. 우리도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완충구역 내에서의 군사 훈련을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야, 그러면 북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을 바라고 하는 행동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행동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원식이 네. 신원식이 오늘인가 어젠가 그 한 말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북한이 네.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왜 국지전을 일으키죠? 그러게요. 윤석열이 질 텐데. 아니, 왜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다 자기들이 원한다는 뜻이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늘 그동안 북한에다가 네. 돈 줄 테니까 총 좀 싸달라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황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네.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지전이 터지면 네. 북쪽이 저지른 짓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원식이. 얘기죠. 예, 미리 얘기한 거죠. 제발 국지전을 일으켜달라 아니면 개발 우리가 반드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네. 선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건도요. 예. 북에서 폭약을 터뜨렸을 때 네네. 남쪽에서는 그 탐지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탐지를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관심 없어서. 예. 뭐 어쨌든 둘 다 심각한 문제인데 네. 발표를 그렇게 해버립니다. NLL 북쪽으로 쐈다고. 네. 탄착 지점을 공개해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아, 이런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예, 아니 폭약인데 폭탄이 그러니까. 포를 쏜 게 아닌데 떨어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쪽에서 궁색해지니까 아하. 둘 다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조금 총 쏘았고 포탄도 폭약했고 쐈고, 또 쐈다. 폭약도 터뜨린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실제로 북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예. 남쪽 군부 쪽의 거짓말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이쪽은 그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폭약을 터뜨려도 포를 쐈다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북쪽에서 그냥 훈련한 걸 가지고도 먼저 침공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이걸 증명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북쪽에서 조롱하듯이 보여준 거죠. 아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을 북에서 일부러 찍었더만요. 네, 자신들이 네. 폭약을 막 힘껏 터트리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줬더만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폭약 아. 터뜨렸는데 너희들 발표는 그렇게 하지 않냐. 네. 그러면 앞으로 도발의 책임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니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 창피하지. 거의 그 담화였잖아요. 네. 그 김여정 부부장 예, 담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북쪽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것을 뭐 국민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냥- 아니 저도 뉴스만 봤을 때는 북한에서 또 뭘 쐈나 보네. 네. 200발 쏘니까는 어이구 야 그러면 2배 쏘라고 그랬으니까 윤석열은요. 네. 4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북한에서 왜 갑자기 이러냐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29일부터 계속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이거 전혀 모르니까 깜깜이니까. 국민들은 모르죠. 깜깜이니까 야 북한이 뭐 후전적이네. 약간 이렇게만 느낄 수 있지 왜 않습니까? 연초부터 포를 쏴?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계속 눈을 가리고 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쪽에서 침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어떤 흐름, 분위기 이런 걸 예. 지금 열심히 지금 신원식이 네, 앞장서서 조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번에 이게 이제 완전 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면 네. NSC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죠. 북에서 200발 쐈을 때 60발 쐈을 때 우리 쪽 입장에서 본다면 쏜 거죠. 그다음에 80발을 또 쐈다는데 NSC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의아한 것은 처음에는 200발을 쐈을 때는 2배로 해가지고 400발을 쐈어요. 네. 아 그럼 북에서 60발 쐈을 때는 120발 쏴야 되는 거고 80발 쏘면 또 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배를 안 쐈더라고요. 네. 그럼 왜 안 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에가 응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2배로 쏘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신원식이가 뭐 알아서 안 쐈겠죠. 네. 뭐 안 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윤석열이 사실 그게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 일일이 응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도 유치한 응징이고 그게 의미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일일이 대응보다는 일단 거부권 이런 네, 것들을 네. 덮는. 덮는 이슈로서 활용하는 것에 주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안 된다, 위험하다 싶으면 도발을 하겠죠, 뭔가. 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발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있죠. 네네. 북쪽에서. 아하. 그래서 이 도발을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원식 장관 말대로 신원식이 말대로 그냥 국지전 했으면 좋겠죠. 예. 딱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네네. 국지전 정도 하는 걸. 아하. 근데 북쪽에서 과연 남쪽이 도발했을 때 아. 국지전 수준에서 끝나겠는가? 끝날까 네. 하는 것은 의문이 들죠. 저는 그 얼마 전에 선생님 그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인가를 들렀더만요. 네. 그 사진이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네. 미국 날아가는 그 화성 18형. 네네 그 발사 차량 네.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니, 남쪽을 협박하는 거면은 굳이 미국 날아가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TL 보여줬죠. 네네. 그 발사 차량, 네, 발사대. 작년 말에 이걸 쏘면서 네네. 화성포 18형을 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똑똑히 보여줬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면 우리는 주저없이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하겠다라는 네, 것을 네. 미국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 그리고 TL을 이번에 또 보여준 거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 북쪽이 강력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년사의 기초에 보면 초반부터 핵무력을 동원하는 전면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남반부 전 영토 평정 얘기를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초토화 얘기 나왔어요. 초토화까지 나왔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럴 경우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쪽에서 미군 기지를 당연히 공격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꼬리 내리고 항복하고 도망가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됩니다. 참전을 해야 되는데. 참전을 해야 되는데 핵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세계의 전쟁이죠. 그렇죠. 그럴 때 북에서 그런 거죠. 본토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작년 말 연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 전쟁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 본토의 핵 공격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고민이겠네요. 그게 좀이 아니라 그거 못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 자기 본토가 공격당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면전으로 나가면 미국은 발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 연평도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네. 전면 전쟁은 아닌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이 연평도처럼 하지 않을까. 가만히 그냥 있는 그 당시에 연평도 때 남쪽에서 공격하려고 반공격을 하려고 그 전투기를 출격시키려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미국이 스톱시켰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얘기인데. 네, 나중에 밝혀졌죠. 그 당시에 거기 회의에 참가했던 네, 그 한 장군 그분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때 자기는 공격하자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네. 오히려 윗대가리들이 그쵸. 쩔쩔매면서 미국하고 전화해가지고 네. 결국은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열받아가지고 네. 군복을 자기는 벗었다고. 네, 자주권이 없다 완전히.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비행기를 동원해서 폭격했으면 전쟁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좀 두드려 맞더라도 뭐 용산에 미사일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전면 전쟁을 안 하고 싶은 게 미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면 전쟁이 들어서면 미국으로서는 제가 볼 땐 발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저는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이 윤석열도 위험하지만 신원식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붕짜다 붕짜가 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말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허락을 안 해도 네. 정말 이제 우리 이걸 위해서라면 우리 정치를 위해서라면은 국지전 한번 그래서 이제 드론도 날리고 네. 지금 뭐 박상학이도 드론으로 삐라를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인데.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네, 네. 이걸 말릴 거냐, 예. 통제할 거냐, 예. 아니면 이걸 방치했다가 전쟁에 말려 들어갈 거냐. 예. 미국의 태도 변화도 한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